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멀리서 여기 참여하신 분이 이제 제가 명단 보니까 계신데 특별히 좀 그 육성으로 인사를 잠깐 하실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 루마니아에서 오신 최동수 선교사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짧게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비자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시간 이렇게 아,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비자 네, 때문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언제 가세요? 지금 백신 맞고 오라 그래서 백신 맞고 가야 돼서 조금 기다립니다. 아마 네, 8월쯤, 9월쯤 갈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잘 회복하시고 또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강일성 선교사님 계시네요. 예, 나시노미아. 안녕하십니까. 네, 니시노미야라고 합니다. 네, 예, 강일성이라고 합니다. 일본. 예, 예, 일본의 저기 그 효고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고베와 오사카 중간에 있는 니시노미야라는 시, 우리 시 안에는 고시엔 야구장이 있죠. 네, 예, 거기서 지금 그 선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저 횃불에서 이 교수님 강의를 듣고 좀 더 깊이 넓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했고요. 굉장히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듣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그 좀 건강 잘 회복하시고 거기 괜찮으세요? 여기는 지금 아직 그 백신이 충분히 65세 이상이 지금 이제 접종 중인데 네,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빨리 진행돼서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예. 그 김경일 선교사님 계시네요. 예, 김경일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네, 따뜻한 나라에 있습니다. 좋은 강의에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디신가요? 태국에 있습니다. 타일랜드. 네네. 네. 좀 백신 뭐 이게 코로나 좀 위험하지 않나요? 여기가 지금 많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다들 뭐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백신은 내국인 중심으로 맞추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언제 맞출지 모르겠어요. 네. 아유, 그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해외에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도 빨리빨리 네, 백신 좀 맞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이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통 파트너가 누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장 자주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책을 펴셔서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6페이지에 나오는데 내가 가장 자주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도 해당되고요. 목회하시면 또 다른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안 올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앞에 제가 아까 첨부 파일 하나 올려놨는데 나중에 다운 받으시면은 이의용 TV에 대한 강의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양이 많은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장 많이 하는 분 세 분하고 소통 잘하시면 여러분 소통 잘하시게 돼요. 근데 가장 자주 소통하지 않는 분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가장 자주 많이 소통하시는 분하고 소통을 잘못하시면 글쎄요, 그건 좀 어렵죠. 근데 그중에 내가 소통을 더 잘해야 될 사람 또 누굴까요? 그 세 사람 외에도 포함해서 또 다른 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통하긴 하는데 좀 소통을 더 잘해야 될 사람은 아마 자녀분들도 여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도 해당되는 분이 많이 계실 수 있겠죠. 한번 각자 노트에 노트북에다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통 파트너의 편한 점이 뭐고
내가 소통할 때 불편한 게 뭔가, 그 사람이 이런 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개선할 점이 뭔가 이걸 적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은 거의 잘 안 됩니다. 상대방은 바꿔지질 않아요. 천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나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내가 나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제가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시트가 하나 있는데, 뭐 가족이 이제 딸 아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 이 네 사람이 이런 양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시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렇게 줬으면 참 우리가 말이 잘 통하지 않겠냐 우리 집이. 또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누나한테 이렇게 줬으면 참 우리 집이 말이 잘 통하겠다 하는 것을 한 종이 한 장에 써보는 거예요. 다음에 어머니가 나머지 세 사람, 그다음에 내가, 아들인 내가 나머지 세 분, 또 누나가 나머지 세 사람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양식을 교재에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시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말에 산책을 함께 하자. 또 아이한테는 게임 시간 줄여라. 또 딸한테 뭐 어른들한테 인사 좀 잘하자. 그럼 어머니는 또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또 자녀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거를 커다란 양식 큰 종이에다가 하나 써가지고요. 타이핑을 해서 의견을 다 쓰게 해서 그걸 식탁에다 놓는 거예요. 식탁에 놓고 한 달 동안 지키다가 한 달 이후에 얼만큼 됐는지 봐서 실천된 거는 지우고 실천 안 된 건 또 계속해서 또 새로운 걸 잘 된 거는 새로운 걸 또 바꿔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상대방, 나머지 가족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거든요. 이걸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교회에서도 교인들하고 같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또 뭐 이렇게 구성원들 이렇게 계층별로 해서 또 여전도회 같으면 여전도회에서 회장, 또 누구, 또 다락방이면 다락방 이런 걸 해봄으로써 우리 속해져 있는 구성원들이 나의 소통 파트너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들에게 그걸 해주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얼굴 좀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얼굴도 이렇게 좀 올려서 비디오를 좀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표정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게 소통의 벽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소통의 문, 열쇠에 대해서 할 건데요. 소통의 벽, 무엇이 소통을 막는가? 그 벽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수도관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수도물이 막 뻘건 물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녹이 쓴 물들이 막 나오는 거죠. 수도관을 공사를 하려고 다 꺼내다 보니까 이 안이 이렇게 막 그냥 다 썩은 거죠. 마치 우리 혈관이 동맥경화증 걸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뭐 우리들이 소통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생각한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소통의 벽인가? 남자 여자 소통의 벽입니다. 나이 소통의 벽이고요. 우리 감정,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소통에 큰 역할을 하죠. 또 무엇이 옳다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그리고 또 있어요. 불신, 자기 감추는 거, 비합리성, 지식 수준, 성장 환경, 교육 문화, 언어 맥락, 뭐 이런 것들이 소통, 또 얼마나 소통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소통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일단 어떤 것들이 벽인가를 다루는데
막 이 주제 하나 가지고 하는데 1시간 이상씩 걸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 책에도 있고 또 더 상세한 건 유튜브를 좀 이제 보시면 그 안에 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체적인 얘기는 교회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결국 이건 뭔가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도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나이 세대별로 다르고 감정. 이 감정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하고 지금 달라지셨죠? 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더 큰 차이가 나가 있죠. 또 성격의 문제. 이 성격은 뭐 부부간에도 이 성격 때문에 서로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 다르고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통의 문이 되기도 해요. 문이 되기도 하죠. 자, 다름이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치약 짜실 때 어떻게 짜시나요? 어떤 사람은 가운데로 확 움켜쥐고 짜고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쫙 짜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앞부분에 제가 이걸 첫 시간에다 이걸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를 다르게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손깍지 끼면은 어떤 1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0페이지가 아니고 예, 교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금방 못 56페이지. 찾겠네요. 예, 여기 아마 이 부분에 나올 거예요 지금. 손깍지 낄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전 이렇게 끼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열으신 분들은 비디오를 켜시고 손깍지를 한번 껴주시면 좋겠어요. 다 들어가셨네요. 동굴 속으로. 좀 나오시죠? 얼굴 보여주시고 같이 손깍지를 끼시는데 이렇게 손깍지를 보여주세요. 어느 쪽이 올라갔나요? 저는 왼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왼손 깍지가. 네. 사람마다 달라요. 한번 다르게 바꿔서 이렇게 껴보시겠어요? 네. 어느 쪽이 올라가면 되게 이상하죠? 네. 울릉도에서도 이렇게 오셨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울릉제일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걸레 짤 때 어떻게 짜세요? 이렇게 짜세요? 이렇게 짜세요? 이렇게 짜시는 거야. 네. 다 걸레를 한번 짜보실까요? 하나, 둘, 셋. 예, 보세요. 화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귀 후비일 때 어느 손가락이 들어가나요? 시작. 네. 어떤 분은 엄지로 하는 분도 계세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다 보면 사람마다 전부 다른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다른 사람이다. 그 첫 번째가 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할 시간 많지만 그냥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포인트만. 여러분 내가 남성으로서 또 내가 여성으로서 이성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12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 나는 남성인데 난 내가 자주 소통하는 여성이 이 중에서 나한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뭔가요? 어떤 건지 한번 적어 보시죠. 네. 채팅에 적어 주십시오. 하나만 적으세요. 제일 기대하는 거 하나만. 네. 남자 목사님께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남성하고 여성을 구분을 해보면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에 그레그라는 미국의 학자가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렇게 나와요. 남자들이 상대방 여성한테 요구하는 거 필요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믿어달라는 거, 인정해달라는 거, 고마워해달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것을 남성들은 원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남성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관심과 이해와 존중 이런 걸 원합니다. 헌신 이런 거, 또 공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들하고 딸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성이 기대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레이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자주 소통하는 분, 나의 파트너, 소통 파트너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렇게 내가 못을 박았을 때 아내가 참 잘 박는다고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또 여성들은 옷을 바꿔 입었을 때 관심을 갖고 옷이 바뀐 것, 헤어스타일이 바뀐 걸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제 차 탈 때 적어도 교회 같은 데서만큼은 문을 먼저 열어주고 아내가 먼저 타도록 해주고 자기가 운전석으로 와서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또 원하겠죠. 네. 남성들은 인정을 하겠죠. 또 여성들이 인정해 주는 걸 원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여기 사모님들 계신데 목사님 주일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보다 인정 안 하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 목사님 굉장히 위축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죠.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남성들은 신뢰하고 인정하고 감사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개선할 점은 또 따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르고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다르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제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소통의 벽 중에서 두 번째 세대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일 났죠. 이 표를 보시고요. 제가 이제 좋고 싫음 따지기는 아날로그, 옳고 그름 따지기는 디지털 이렇게 다 가까운 데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쭉 보시면 대략 가까운 아날로그 세계의 특징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한 2개 정도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한번 찾아보시죠. 아날로그 세대는 고맥락, 말 안 해도 아는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는 간섭하는 걸 좋아하죠. 통제하고 독점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위아래를 따집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 예배 순서 바꿔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막 따집니다. 왜 예배 순서를 바꾸냐고. 또 교회 어떤 시스템 바꿔보세요. 안 바꾸려고 그러죠. 경계를 어떠세요? 경계를 허물기 좋아합니까? 아날로그 세대가 경계를 만들기 좋아합니까? 경계를 다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경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기성세대, 아날로그 세대의 특징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는 분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항상 따져요. 근데 디지털 세대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좋으냐 싫으냐 따집니다.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요. 경계를 허물려고 그럽니다. 형식보단 그죠? 내용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수평적, 공평, 자율, 유임, 저맥락 여기에 가깝습니다. 방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점심시간에 어느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어느 당대표가 30대가 나왔는데 교회에 시사하는 점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뭐 그 설명은 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다른 점. 이것만 있겠어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 우리 기성세대 아날로그 세대는 어떡합니까? 어떤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왔던 복장이나
그때 흘러나왔던 사운드 음악이나 그걸 잘라서 본다고요. 그거 잘라서 봐요. 우리는 잘라서 보지 않고 이어서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보다 선배들은 우리 보고 굉장히 갈등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도 우리를 보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폭이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교회 보면 아이들이 청년부에, 대학부에 있는 애들이 장년부를 안 올라와요. 좀 작은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는 안 올라와요, 애들이. 그냥 청년부에 그냥 있어요. 왜? 예배가 자기네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운영되는 데서 자기네 소외감을 느끼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재밌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동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는요. 이런 세대별로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5G죠. 요즘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세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문 세대고 라디오 신문 세대고 컬러 TV, 흑백 TV 뭐 이런 사람들의 세대였으니까요. 이런 환경의 차이점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특히 미디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 환경에 따라 사고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대면 소통에서는 반드시 일방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요. 요즘 이거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쓰는 시대, 미디어를 쓰는 데에서는 수평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왜요? 하고 질문을 해요. 바로. 이게 당황스럽죠. 어른들한테. 어디다 대고 말대꾸 왜 질문해? 버릇없이 뭐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왜 그런지 설명 안 해주거든요.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Z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베이비 붐 세대 이렇게 가는데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애들을 합쳐서 우리는 MZ라고 얘기하죠. MG 세대라고 그러는데 Z도 저희가 공부할 때는 Z라고 공부했지만 지금은 G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MG 세대라고 그러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언어에서부터 단어에서부터 이 젊은 친구들이 벽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대별로 교회를 나눌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지금 봉착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차별화하고 나누고 세분화하는 데가 아니라 통합하는 데거든요. 더불어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도 어떤 세대 통합 예배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세대가 다르지만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 같은 걸 많이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은 성격입니다. 성격 중에서도 기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낙제를 하면 했지 절대로 시험 때 부정행위를 안 한다 하는 게 뭐죠? 그 생각, 인식이죠. 나는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가치관이고요. 나는 영화 보면서 울었다. 성격, 또 위에 뭐 등등.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4개가 있는데 감정, 가치관, 뭐 또 지금 말씀드린 성격,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행동을 결정해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결정할 때. 자, 여러분은 새벽 2시면 한참 주무실 텐데 옆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1, 2, 3, 4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는 분. 2번은 3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1, 2, 3, 4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한번 써보시죠. 시작.
2번, 3번이 많으시네요. 네. 이게 이제 성격이고 기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112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적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도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뭐 기질이라는 것과 성격이 있는데 여기서 뭐 기질만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뭐 기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예? 에너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쏟느냐, 안으로 가져가느냐. 낙천적이냐, 좀 비관적이냐. 막 그 표현을 하는 웅변적이냐, 사색적이냐. 또 행동적이냐, 관찰적이냐에 따라서 방금 그거에 대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거에 가까우신지, 이 4개 중에서 여러분은 외향, 내성, 낙천, 비관, 웅변, 사색, 행동, 관찰. 이 중에서 나는 이 4개를 고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향, 비관, 웅변, 관찰하시든지 자기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4개를 한번 적어보시 찾아서. 그러니까 외향, 내성적 중에서 하나, 낙천, 비관 중에 하나, 웅변, 사색 중 하나, 행동, 관찰 중 하나.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네. 울릉도 목사님께서 아주 잘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낙천적이고 웅변, 관찰적이고 사색, 외향, 낙천, 사색, 관찰. 네, 이게 뭐 조사하는 자료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기 좀 어려워서 다루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제 보니까 뭐 10명의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계시던데 외국에서 그 10명의 쌍둥이가 같겠어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나오는데 다혈질이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을 나눌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되게 교회에서 이 기질 설명을 좀 하시던데 테스트도 하시던데 어떻게 구분되는가는 잘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완 설명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다혈질은 이런 사람이 다혈질이죠. 이런 사람이 다혈질이고 또 담즙질은 이런 사람이 담즙질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가 위에 것이 다르죠. 우울질은 밑에 것이 3가지가 몰린 것이고 점액질은 밑에 3가지가 이렇게 겹쳤을 때 점액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 잘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 완전히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게 가까운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소통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셀프 토킹도 하지만 예를 들어 나는 다혈질이다. 근데 내 아내는 담즙질이다. 그럼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뭐 기질 같은 거 하면은 나는 무슨 기질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또 상대방 무슨 기질이냐. 그런 줄 알아라.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내가 자주 소통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떤 유형이다.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나는 외향적인데 아내는 외향적이구나. 나는 웅변적인데 아내는 행동을 하는구나. 나는 낙천적인데 아내도 낙천적이구나. 그러면 다혈질하고 담즙질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보시고 그 기질에 맞춰서 상대방과 소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을 가지고 자꾸 부각시켜서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질, 성격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자주 소통하는 소통 파트너 예를 들어 장로교회 당회 같으면 장로님들의
기질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님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대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개별적인 인격으로서 나름대로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파악을 안 하시면 그분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질과 성격을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내 다이얼을 그 주파수에 맞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소통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소수하고도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이 소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지금은 이제는 소통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이웃을 사랑하라. 관계잖아요. 관계. 소통이 관계를 만드는 건데 소통이 잘못되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고 그게 목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소통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목사님들끼리 주고받아요. 목사님들이 강의 때 보면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목사님이 아닌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목사님 자신에 대한 그림이 보이거든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그 동굴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들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광장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목회를 아무리 해도 교인 수가 늘지 않고 뭔가 움직임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내가 소통 방식이 제대로인가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자꾸 원인을 딴 데 찾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아, 기도 열심히 해줘. 그러니까 기도만으로.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오직이라는 말이 단 한 가지만으로 그건 아니에요. 이 손가락도 굉장히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 손가락이 하나만 있어봐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장지 하나만 가지고 오직 제일 긴 손가락 하나만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한 것도 오직이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한 건데 이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추시면 좋겠고 왜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른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다 다르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니까 이걸 우리가 잘 수긍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과 감성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감성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람에게는요, 감정의 종류가 플러치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8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마치 색상표처럼. 그래서 뭐 분노, 혐오, 슬픔, 놀람, 행복, 분노 뭐 이런 걸 또 폴 에크만이라는 6개, 빅6라고 해서 6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느끼신 여러분의 감정, 기분은 여기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중에 뭔가요? 채팅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만 찾아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가 해보실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선택의 폭이 좀 좁아서 못 쓰신 분들도 계신데 예. 자, 이 그림 화석이거든요. 폼페이 화산 유적에서 발굴된 남녀 화산인데 여기서 뭘 느끼셨나요? 한번 적어보시죠. 네, 네, 막 올라오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 그림 보고 뭘 느끼셨나요? 이 6가지 중에서. 이게 다 행복이라는데 김명수 사모님은 슬픔을 말씀하셨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느낀 게
답이죠. 그죠? 각자. 근데 지금 혹시 느낌이 안 와가지고 못 쓰시는 분 계신가요? 문제 있어요. 아니면 느낌이 너무 많아서 못 골라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건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잘 보시면 모든 가족의 얼굴이 같다는 건 아시겠죠? 네. 아, 여기서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요, 서로 상대방의 처지가 안 보여요. 안타까워. 아, 사진 그림이 안 보이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내는 게 어려운 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색깔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진흙이 막 묻었어요. 한 녀석은 조금 묻었지만 얘는 가슴까지 묻힌 거죠. 또 보겠습니다. 버터를 빵에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풀인데 풀같이 돼 있어요. 뭐 놀람. 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다 운행을 하지 못하고 막 나오죠. 네. 자, 이건 어떤가요? 재밌죠? 자, 이게 중국 그림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군요. 다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일까요? 예. 네, 이건 어떤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걸 보시면서 별 느낌이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찾아내서 내 감정을 이걸 보고 감정을 느껴야죠. 신발 벗어주는 모습. 자, 이 모습이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뭐 누가 미국의 이런 큰 바위 얼굴 뒤가 이렇게 생겼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코로나 그림입니다. 뭘 느끼시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긋지긋하죠? 두렵고. 아까 제가 이제 반응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디오 얼굴 좀 올려주시고 켜놓으시고 반응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웃어도 주시고 상대방이 표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얼굴 표현으로 해주시고 손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게 재밌잖아요. 기가 막힌 게 나오면 박수도 한번 치시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에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심각하게 똑같은 얼굴로 바라만 보고 계시면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사람이. 이거 우리가 연습하는 거지 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네. 분노, 슬픔. 네. 자, 도살당하러 가는 소가 난독을 피니까 소들이 안 와봐요. 도살장을 가기 전에
이게 눈을 가리더라고요. 네, 이 모습을 보시면서 느낀 게 뭐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별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재밌는 그림이죠? 네. 이걸 보고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두려움, 야,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재밌네요. 응? 아, 저도 저런 모습을 갖고 싶어요. 행복. 네, 이 서울역에서 노숙자에게 어떤 분이 자기 옷을 덮어주는 장면을 멀리서 어떤 분이 찍어서 우리 참 먹먹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걸 행복으로 보시지만 슬픔으로 보신 분도 계신 거예요. 푸근함 많잖아요. 네. 이런 사고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 네? 어떠한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화면이. 아, 이거 좀 안타깝네요. 자, 이건 뭐 지금 LH에 대해서 LH를 한글로 읽으면 네잖아요. 네. 네. SH는 새라고 그러더라고요. 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보셨어요. 이게 감정 테스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느낄 때의 그 느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를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감성, 줄여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쌓여 있는 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은 상태고 감수성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그걸 감성이라고 그러고 감성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은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직업 목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 직업이에요. 참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감정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힘든가요? 나도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 감정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음악가들, 예술가들은 감성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센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슬픈 노래가 나오면 눈물이 쫙쫙 흐르잖아요. 이 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에 풍부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감수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쌓여 있는 상태가 감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막 곡을 해도 울지 않았다. 이 현대인들이 이게 반응이 없는 것이죠.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슬픈 얘기를 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죠? 감성이 마비가 된 거죠. 감성. 현대인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감성이 마비된 거예요. 우리 감성이. 안테나가 고장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만든 감정, 그래서 혈액, 어떤 담즙, 가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그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사람마다 다른데 아까하고 지금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체크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은 또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강의가 좋다고 생각하신 분이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수요일쯤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굉장히 나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수요일쯤 달라질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에이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뒀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잘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한쪽 눈만 봐라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시는데 근데 이게 감정이요. 중요한 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봐요. 바로 행동이 나오죠. 이런 컵을 놓을 때 탁탁 놓고요. 행동으로 막 나와요. 문 콱콱 닫고. 근데 그렇지 않아 봐요. 기뻐봐요. 기쁘면 괜히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되나요? 바뀌어요. 제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행동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감정이 내 행동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한 분이 가족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 온 식구가 다 같이 우울해져요, 금방. 근데 한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기뻐지면 온 집안이 활짝 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그 표정 같은 것이 교회 그날 분위기를 굉장히 영향 줍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하는 영상을 제게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컨설팅을 좀 해드리기는 하는데, 네,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목사님 너무 심각하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교인들도 심각한데 목사님까지 심각하면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목사님만큼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이 긍정적인 형용사를 많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착같이 그 부정적인 형용사를 자꾸 써요. 네? 뭐 지겹다라든지 말이에요. 고통스럽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늘 부정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초상집이 되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옛날에 소복 입고 나오는 그 여자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마치 초상집 같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너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나의 감정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뭐 사도들이 얘기하지만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건, 감정을 가지면 부정적인 사건을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지금도 그런가요? 화면이 나쁜가요? 자, 괜찮으면 손으로 좀 표시를 해주세요. 상황이 좋아졌으면. 오지감리교회 목사님 잘 들려요? 왜 이럴까? 자,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요? 제가 궁금해서 반응을 좀 해주시죠. 손으로. 괜찮으면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입니다. 예? 말이 말이 잘 안 들리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좀 괜찮아졌나요? 들립니까? 잘 들리세요? 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이 바디랭귀지입니다, 이게. 비언어. 네,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통제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감정의 종류는 이 색상과 같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무한대죠, 감정의 종류가.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감정의 뭐 6가지 또는 8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기쁨과 수용은 또 사랑이란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색상을 섞고 물감을 섞으면 또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감정들이 점점 많은 색깔로 다양하게 색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빅6라는 게 되게 이제 6가지의 감정으로 대별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웃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이게 이렇게 끓는 속도, 또 어느 속도가 어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교인들의 반응이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정 따라서 체온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건요, 긍정적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긍정적인 그 형용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형용사를 쓰시면서 그것을 다시 이중부정을 해서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부끄럽지 않게, 그보다는 자랑스럽게, 불편하지 않게보다는. 그러니까 죄인이 됐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이 아닌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위에 노란 쪽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쓰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야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 불만족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감사해라.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정적인 자막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죠. 네. 이게 다예요. 더 안 올려도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거 화면에서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복사하시면 되죠. 그냥 착 하면 찍히는데 그걸 하시든가 아니면 아까 어느 목사님처럼 스마트폰 가지고 화면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 자, 긍정적 감정 형용사 목록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른 자료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 형용사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은 소통의 수문장이에요. 감정이 문을 닫으면 서리가 끼면은 창유리에 서리가 끼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감정이 서리가 끼면은 뭐랄까 바깥 세계하고 담을 쌓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감정에 70% 이론, 지구의 80%, 인체의 70%, 마음의 70% 뭔가요? 지구의 70% 물이잖아요. 인체의 70% 뭔가요? 물이죠. 마음의 70%는 감정이죠.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소통을 잘하려면 내 감정, 상대방 감정. 다음 주에 공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공감이라는 결국은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이라는 게 막 맨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홍수가 지잖아요. 그러면 비만 오면 안 되죠. 감정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꼭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유머도 하시고 에피소드도 하고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제 목사님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작하고 광고 시간에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라고 그러던데 아까부터 옆에 앉아 있었는데 모른 척 하다가 좀 갑자기 사랑합니다 그게 나옵니까? 그리고 옆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신데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시작할 때 나오셔서 제일 먼저 종 딱 치고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종쳐요 예배.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인사부터 좀 나누게 하세요. 인사를 나눠야 앉을 때 편하고요. 기댈 때 편하고 기침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광고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고 예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감정은 소통의 수문장이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는 분들은 대화할 때 용건만 간다니 또는
대놓고 화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앞뒤 없이 그냥 화부터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퇴근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화부터 내는 거죠. 이런 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 없이 바로 용건이죠. 자녀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거 목사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남편들을 직장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동영상 못 보여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문이 닫혔는데 엘리베이터, 바로 이 장애인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막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화가 났어요. 뒤로 갔다가 다시 확 가서 받아버려요. 2번 또 받아버려요. 3번째 받는데 찌그러지면서 문이 열려서 추락해요. 이게 CCTV에 잡힌 거예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토마토라는 영화의 한 장면일 겁니다. 토마토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보고 차 문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문콕 해서 약간 접촉이 났는데 사과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 차를 향해서 문을 콱 열고 그러다가 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면 충돌을 하는 장면으로 발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뭐 여러 가지 그 무슨 성폭행 이런 거를 수사를 오래 한 옛날에 그 어느 분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 책에 보면 자기가 수사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그 사고, 우발적인 사고는 되게 욱하는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그것 때문에 일이 그르친다는 걸 많이 봅니다. 감정에 의해서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사회면에 많이 나오고 있는 사건, 사고들 보시면 이 욱하는 감정으로 잘못 일으킨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비극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욱하는 감정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화가 나는데도 화를 바로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기 할 얘기를 다 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이뤄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 뭐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우리는 감정 표현부터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팩트부터 체크해요. 팩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화를 내요. 우리는 화를 내고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미안해, 아니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부부간에도 싸울 때 보면 그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먼저 자기 감정을부터 화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 확인부터 하고서 그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말도 못하게 많은 부분이 제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련회를 갔더니 1박 2일인데 들어가자마자 마스크 하나씩 주더래요. 다음 날까지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수료식 할 때까지 말하지 않고 1박 2일 있다가 나가는 게 그게 수련회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뭔가 자기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연습도 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런 말 하는데 여기에 감정이 다 섞여 있어요. 요만큼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감정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네가 싫어. 이건 물론 감정 표현이죠. 먼저. 어떤 거든. 한심해. 다 감정이잖아요. 정신 차려. 이 말도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왜? 상대방 감정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 안 되니까.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기쁨과 긍정심, 사랑, 애정, 안도감 같은 것을 갖추고 있어요. 자기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통해서는 안 되는 때가 언제죠? 분노,
불안, 공포, 죄책감, 수치심, 슬픔, 시기와 질투, 혐오감, 고독감. 이런 상태에서 소통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교회 안에서 이 성과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성범죄 4위가 지금 목회자라는 거 아시죠? 성직자라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런 빨간 부분과 그런 감정하에서 상담을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절에서 하는 건데 상담하는 사람만큼은 왼쪽에 균형을 지키고 저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른쪽 감정을 같이 파묻혀 버리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의 준비의 첫째 단계는 상대방과 나의 감정 상태를 긍정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결정할 때도 이럴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 상태가 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의사 판단 결정하면 안 돼요. 슬플 때 큰 문제 생기죠. 오판합니다. 판단 잘못합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났을 때 판단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죠. 항상 기쁨 상태, 자기 긍정 상태, 사랑과 애정, 안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소통을 해야 실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단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잠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10분간 쉬셨다 2시 10분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네요. 2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